안녕하세요. 마이크로칩 쉴드업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마이크로칩에서 보안 관련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엄명음 책임입니다. 마이크로칩에서는 보안 IoT 인증 아키텍처를 개발하여 일회용 및 액세서리 시스템의 위조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일회용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위조 방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 및 소모품 위조 방지를 위해 실제 마이크로칩의 제품을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인슐린 펜, 휴대용 헤어 컬러 스프레이, 방향제 디스펜서, 의료용 ECG, 프린터 카트리지 등등의 어플리케이션에서 공통적으로 특정 조건 및 시점에서 폐기되어야 하는 일회용 카트리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조건은 안정상의 이유 혹은 의학적 이유, 사용자 경험상의 이유로 특정 횟수 사용 후 폐기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4가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를 보호하고 불법 복제를 방지하고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때로 고객은 생태계 전략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이는 주력 브랜드를 위한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제품이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를 예측하고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익원 보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 사용 시 처음부터 인증 절차를 요구하는 컨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전략의 일부로서 사용자 경험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블릿과 유저 인터페이스를 위한 키보드가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사용자는 키보드를 눌러 태블릿을 컨트롤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제품을 재구입하게 되고 동일한 제품의 기능 및 품질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 및 품질은 적용된 펌웨어에 기반되며 제조사는 이를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보호하는 것이 사용자의 경험을 보호하고 최종적으로는 수익원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법으로 제조된 저렴한 복제품의 시장 진입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서비스의 수익원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지 보수 및 고객 서비스로 부품 교체의 경우에 인증 개념을 이용하여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인증 개념을 사용한다면 다양한 유지보수 서비스 전략 및 부품 교체 전략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최적의 폼팩터로 통합 비용을 낮출 수 있을까입니다. 즉, 카트리지에 있을 수 있는 봄에서 PCB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비용 절감은 반도체 자체의 가격뿐만 아니라 기구적인 통합에서도 실제로 비롯되며 제품 자체가 상업적으로 더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사의 제품 설계에서 엔클레이브 내부에 PCB를 갖게 되는 방식으로부터 비용이 발생하며 이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비용 절감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시스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 모두 보안키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며 마이크로칩 시큐어 엘리멘트 제품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키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칩은 AT-ECC608A, AT-SHA-204A 및 AT-SHA-206A로 구성된 암호화 인증 장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품 모두 내부에 하드웨어 암호화 엔진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시큐어 E2P롬 기반으로 사이드 채널 공격에 대한 내성 및 변조 방지를 위한 액티브 쉴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패키지를 가지고 있지만 AT-SHA-206A의 기생 전력을 사용하는 2핀 패키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칩 홈페이지에는 마이크로칩의 레퍼런스 보드인 의료용 분무기의 개발 자료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즉, 회로도와 소스코드 그리고 유저 가이드 등의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기본적으로
PIC16F의 8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합니다. 전체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볼 수 있듯이 분무기에 탑재되는 카트리지 소모품의 정품 인증을 위해서 AT-SHA-204 보안 IC가 적용되었습니다. 고객사에서 해당 제품과 유사한 컨셉의 시스템 구축 및 컨셉 검증 및 데모 시연이 필요하다면 마이크로칩 해당 레퍼런스 제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AT-SHA-204 이후 출시된 새로운 버전인 AT-SHA-206A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내부를 보시게 되면 SHA-256 해시 크립토 억셀레이터와 보안 E2P롬 그리고 유니크한 시리얼 넘버와 단조 카운터 등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AT-SHA-206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AT-SHA-206은 시메트릭 메소드, 즉 대칭키를 사용합니다. 대칭키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호스트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챌린지와 레스폰스 쌍을 생성하고 AT-SHA-206 보안 IC에 생성된 챌린지를 전송하여 인증 결과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게 됩니다. 챌린지는 AT-SHA-206A에 내장되어 있는 SHA-256 엔진으로 전달됩니다. AT-SHA-206A는 마이크로칩 공장에서 사전 프로비저닝된 고객 마스터 키를 사용하게 되며 레스폰스가 예상대로라면 장치를 승인하고 일회용 제품의 젤, 액체, 가스 등 제품 내부에 있는 모든 기능 및 내용물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 여기에서는 호스트가 카피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호스트에 AT-SHA-206과 같은 보안 IC를 추가로 사용하여 챌린지 및 레스폰스 쌍을 AT-SHA-206을 이용해 안전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고객의 결정입니다. 만약 호스트 제품이 고객사의 아주 중대한 자산이라고 하면 고려해 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챌린지와 레스폰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품을 제조 시 인증을 실행하기 위한 고객 마스터키가 있어야 하고 임의의 번호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생성된 난수는 챌린지로서 사용됩니다. 따라서 챌린지가 호스트에 프로그래밍 됩니다. 응답을 얻기 위해 고객 마스터키와 AT-SHA-206 알고리즘의 임의의 숫자를 사용하여 레스폰스를 구성합니다.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프로그래밍할 챌린지 응답상을 생성하였고 이를 일회용 기기 AT-SHA-206의 해시 엔진에 입력하면 AT-SHA-206 내부에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는 고객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정품 인증 절차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증에 사용되는 고객 마스터키는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특히 AT-SHA-206 내부에 입력 시에도 외부로 노출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마이크로칩에서는 AT-SHA-206 내부의 고객사 마스터키 및 중요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사전에 프로비저닝하여 IC를 전달하는 프로비저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력 파라미터로 쓰이는 챌린지는 랜덤 넘버로 매번 레스폰스를 다르게 생성하기 때문에 리플레이 공격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AT-SHA-206 제품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모리는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이터 영역과 설정을 위한 컨피그레이션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컨피그레이션 영역은 설정을 하기 위한 248바이트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컨피그레이션 영역에는 88바이트의 카운팅 블록과 시리얼 넘버 그리고 잠금 기능들이 있으며 데이터 영역에는 각각 32바이트의 크기의 5개의 데이터 슬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생 전력을 이용하는 싱글 와이어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첫 번째는 접지, 즉 그라운드가 있고 두 번째 라인에서 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즉 기생 전력 기능을 이용하여 하나의 라인을 통해 데이터와 전력을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작 전압은 2.5V에서 4.5V 사이이며 슬랙 커런트는 최대 150나노암페어 미만으로 소모됩니다. 패키지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모두
2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VFSN과 TSB 탑사이드 바텀 패키지의 옵션이 제공됩니다. ATSHA 206의 기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싱글 와이어 인터페이스에서 사용되는 기생전원 제품의 경우 마이크로칩의 다른 크립토 어서시케이션 제품들과 라이브러리 관점에서 호환되며 내부에 커패시터가 내장되어 있어 외부에 별도의 커패시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ATSHA 206을 컨트롤하기 위한 커맨드 셋 구성이 고정되어 있으며 ATSHA 204 대비 짧은 커맨드 셋을 제공합니다. 5개의 전용 슬롯이 있으며 대칭 키용, 플라임 키 슬롯, 파생 키용 슬롯이 1개, 데이터 슬롯 용도의 슬롯이 3개가 있습니다. 3개의 데이터 슬롯 중 하나는 항상 읽기 쓰기가 가능하며 나머지 2개는 용도에 따라서 락을 걸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24번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카운터가 있지만 원하는 경우 프로비저닝 하는 동안에 제한의 횟수를 더 낮은 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데리브 키는 8번의 인증 후에 실행해야 하며 여기에서 파생키 모드 설정에 따라서 키 업데이트는 선택 사항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버를 포함한 ATSHA 206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커맨드 셋 코드 및 모든 API들을 크립토어스 라이브러리를 통해 제공해 드립니다. 페어런트 키에 대해 살펴보면 페어런트 키는 주어진 고객과 고객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고정된 값을 갖습니다. 페어런트 키는 프로비저닝 하는 동안 ATSHA 206 내부에 프로그래밍 되며 이러한 키를 주입하는 프로비저닝 절차를 위해서는 마이크로칩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페어런트 키를 통해 파생 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파생된 키의 경우 전용 슬롯을 사용합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았던 페어런트 키에서 키를 추출하여 저장하기 위한 전용 슬롯이 있으며 마이크로칩에 의해 프로비저닝 되는 동안 파생 키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3개의 범용 데이터 슬롯이 있습니다. 범용 데이터 슬롯에는 일반 데이터, 시리얼 넘버 및 날짜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그중 2개의 슬롯은 write 커맨드를 사용하여 추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도록 잠글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프로토타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프로토타입은 ATSHA 206A 트러스트 보드에 있는 것과 같이 미리 설정이 되어 제공됩니다. UDFM 8핀 제품으로 앞서 설명드린 2핀 제품과는 달리 UDFM 패키지는 프로토타입으로만 사용됩니다. 양산을 위해서는 SHA-206A에는 UDFM 8핀 제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제 양산을 위한 제품으로 2핀 VSFN과 TSB 패키지로만 제공하며 UDFM 패키지는 프로토타입으로만 제공됩니다. 그리고 제품모도 사전에 마이크로칩에서 프로비저닝된 이후 전달되고 일반적인 블랭크 제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기생전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치 내부에 저장된 커패시터가 있습니다. 2x5 및 2x4 크기의 2가지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및 전원이 동일 핀을 통해 공급되며 저항은 데이터 전송 중에 SDL 라인을 하이 상체로 유지합니다. 이제 일회용품의 기구 설계 시 고려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PCB가 필요하지만 일부 제품에서는 PCB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제품에 공간 제약이 있을 수 있어 더 작은 폼팩터로 구현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작은 폼팩터에 적합한 제품을 찾는 것은 다소 어려운 작업입니다. 우선 일회용 제품 기구에 PCB가 수용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작은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프린터 카트리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접촉할 핀의 접촉 표면이 충분하게 넓어야 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구의 크기 문제에 대해 고려해 보면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패키지에는 바닥의 한쪽 면에만 사용할 수 있는 패드가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로 나가는 핀이 있는 경우입니다. 마이크로칩에서 보유하고 있는 패키지 솔루션은 크립토 어센티케이션 포트폴리오에서도 보았듯이 AT-SHA-204, AT-ECC608, 그리고 AT-SHA-206 등이 있습니다. AT-SHA-204의 경우 UDFN, SOIC와 같은 클래식 패키지를 가지고 있지만 3핀 RBH 패키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T-SHA-206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x4 그리고 2x2.5 두 개의 새로운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이제 PCB를 제거하여 전체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비용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제품들을 하나씩 비교하면서 카트리지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패키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UDFN 패키지와 같이 PCB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PCB는 더 나은 접촉을 위해 필요한 방대한 패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PCB 크기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생전력은 AT-SHA-206 두 가지 패키지 VSFN, TSB 모두 적용되며 PCB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는 외부에 캡을 달아 기생전력을 사용해야 하며 이 경우 PCB가 필요하게 됩니다. TSB 패키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패키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패키지의 상단, 측면 및 하단의 양쪽에 접촉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컨택 옵션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기술의 클리핑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측면 접촉 혹은 측면과 하단 접촉, sit-in 그리고 기구의 하단 혹은 상단에 위치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는 PCB 없이도 일회용 제품의 기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실제 기구 설계 엔지니어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좋은 옵션일 수 있습니다. 호스트와 일회용품 사이의 아키텍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메트릭 방식, 즉 대칭 인증 방식인 AT-SHA-204, AT-SHA-206을 사용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있는 경우 각 호스트에 대해 고유한 루트 공유 키 또는 챌린지 레스폰스 쌍이라는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호스트에서 마이크로 컨트롤러만을 이용하여 챌린지 레스폰스 쌍을 생성하고 카트리지와 통신할 경우 호스트에 클론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일반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는 키 보호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처럼 호스트 쪽에도 AT-SHA-204 혹은 AT-ECC608 등의 Secure 엘리멘트를 이용하여 호스트 카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호스트에 대한 보호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그리고 두 번째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챌린지 및 응답은 호스트 쪽의 AT-SHA-204에서 일회용의 AT-SHA-204로 전달되는 것을 제외하고 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호스트에서 AT-SHA-204 대신 AT-ECC608을 사용하는 케이스입니다. AT-ECC608은 AT-SHA-204, AT-SHA-206과 동일한 SHA-256 해시 알고리즘을 지원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대칭 인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ECC P256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보안 기능의 확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스트에 클라우드 연결이 필요할 경우 AT-ECC608의 PKI 기반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서버와 TLS 통신을 통해 상호 인증 절차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일회용품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대칭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카트리지의 정품 인증 혹은 특정 횟수 사용 이후 사용이 불가하도록 구현하면 됩니다. AT-SHA-204에서는 지원하지 않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비대칭 암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호스트와 클라이언트 간의 대칭 식별을 사용하는 대신 비대칭 인증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PKI 기반의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마이크로칩의
AT268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T268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PCB가 필요하며 타원 곡선 알고리즘을 기반의 즉 ECC 알고리즘 기반의 강력한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호스트 쪽의 보안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호스트 쪽에도 AT268 제품을 연결하여 보안키 저장 및 알고리즘 프로세싱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스템의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어떤 보안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시스템에 PCB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질문은 일회용품에 PCB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PCB가 있는 경우에는 클래식 패키지의 AT-SHA-204, AT-ECC608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대답이 NO일 경우에는 일회용품에 PCB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다음 질문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공간에 제약 조건이 있는가입니다. 즉, 3핀의 비교적 사이즈가 큰 RBH 패키지를 적용 가능한가요? 만약 큰 접촉면을 필요로 한다면 6.5x 2.4 크기의 AT-SHA-204 패키지가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공간 제약이 심할 경우에는 기생전원 옵션이 있는 2핀 패키지 제품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핀 옵션은 2x2.5 또는 2x2.4입니다. 상하 좌우 접촉 역할을 제공하는 가장 작은 장치인 2x2.5 제품은 공간적 관점과 폼 팩터 관점에서 적합하고 일회용품 내부에 소용될 수 있다면 AT-SHA-206 TBS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구적 요구사항으로 2x4의 약간 더 큰 사이즈의 패키지가 필요하다면 VSFN 패키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구 제작에 있어서는 다양한 유형의 기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제품 개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마이크로칩에서는 이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지 않지만 이를 잘 처리하고 지원이 가능한 여러 파트너가 있습니다. 디자인 하우스, 제조업체, 그리고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들이 있으며 해당 회사들은 개발 시 고려 사항에 대한 해결책들을 제공합니다. 기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디자인에 관한 다양한 고려사항 그리고 개발 시 어려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들이며 마이크로칩의 파트너 프로그램에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에서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 파트너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칩.com 파트너 사이트를 통해 마이크로칩 파트너 프로그램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AT-SHA-206을 이용하여 어떻게 개발을 시작해야 할까요? 각 제품들은 마이크로포스 풋프린트를 따르는 기본적인 프로토타입 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AT-SHA-206은 UDFN 패키지를 사용하는 프로토타입이며 이 프로토타입에는 보안키 및 정보들이 사전에 프로비저닝 되어 있으며 양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대 카운터로 사용이 가능한 횟수는 1024입니다. 그리고 AT-SHA-206 내부에 데이터 슬롯은 쓰고 장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호스트 보드로는 AT-SHA-204 UDFN 패키지를 이용하며 또한 사전에 프로비저닝 되어 있으며 AT-SHA-206의 프로토타입 시크릿으로 잠겨 있으며 AT-SHA-206과 동기화하여 새로운 파생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포스 익스텐션 보드를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마이크로칩 개발 보드는 마이크로포스 익스텐션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검증을 위해서 트러스트 플랫폼 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드로는 DM320118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AT-SHA-206A 프로토타입 유닛과 연결된 아래쪽에 보이는 보드입니다. 내부에는 코텍스 M0 플러스의 AT-SAMD21 MCU를 사용합니다. 크립토어스 라이브러리에서 AT-SHA-206과 인터페이스 및 식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프로토콜을 제공합니다. 마이크로칩 웹페이지에 해당 DM30128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DM320109 크립토어스 XTK 개발 보드입니다. DM320128과 동일하게 코어텍스 M0 플러스의 AT SAMD21 MCU를 사용합니다. SAMD21 X 프로 보드를 포함하는 다소 큰 사이즈의 보드로 마이크로칩의 전형적인 X 프로 폼팩터 커넥터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보드 역시 크립토워스 라이브러리에서 지원됩니다. 크립토워스 라이브러리의 최신 릴리즈 버전에 대해서는 AT-206A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러스 플랫폼 디자인 슈이트 툴 및 파이썬 스크립트 기능은 아직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패키지 내에서 패킷 기반 인증 및 일회용 기반 인증을 위한 핵심 예제들을 찾을 수 있으며 해당 예제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개발을 좀 더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끝으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 앞서 언급드린 미리 정의된 사용 사례를 통해 쉽게 온보딩 하실 수 있으며 두 번째로 비용 효율적이며 사용하기 쉬운 개발 툴을 이용하여 빠르게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단순화된 프로비저닝 서비스 프로세스를 통해 보안 키 및 고객사 크레덴셜 데이터 등을 시큐어 엘리멘트에 안전하게 로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사는 원하는 제조업체를 자유롭게 선택 및 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고객과 마이크로칩 사이에서 필요한 유일한 것은 제조업체의 배송 주소뿐입니다. 고객사의 중요 보안키는 제조업체가 볼 수 없으며 최종 고객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떠한 호스트 마이크로 컨트롤러와도 구애받지 않고 용이하게 호환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끝으로 마이크로칩의 보안 쉴드업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한국 마이크로칩 사무소로 문의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